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관리 방안이고요. 저는 네모ICT의 오세라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해가지고 뭐 기록물 우리 공공기록물관리법에도 기록화 대상이다라고 해서 명시도 되어 있고 했는데 실제로 관리는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이제 이번 사업에서 같이 연구과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왜 그게 잘 안 됐을까 볼 때 정말 그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데이터 세트는 우리가 그동안에 전자문서에 생각하다 보라고 상당히 많이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현행 법령 같은 부분도 전자문서에 대한 프로세스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맞지 않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의 연구 내용은 이제 실제 데이터 행정정보 시스템을 조사해 보고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부분을 도출해 냈습니다. 네,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이번 연구에서 결과적으로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은 아까 좀 전에 있었던 세부 과제에서 이제 생산 기관의 기록 관리를 아카이브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를 보면 우선 생산 기관이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그 관리 방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0년 이상의 연구 기록물 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산 기관에서 뭐 보존 기간의 설정을 물론 하고 폐기도 하고 보존도 할 수 있다. 것이 데이터 세트의 관리 방안의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 관리를 위해서 우리 기록물 분류 기준표라든지 기록 관리 기준표와 다르게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를 제가 데이터 세트 관리 기준표라 해서 그것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것을 운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록화 대상이 되는 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데이터 세트 기록 관리 기준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든 기록 관리 행위에 대해서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데이터 세트의 기록 관리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러나 국가적으로 가치 있고 전 국민한테 활용을 위해서 서비스돼야 되는 그런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이관받아서 인수하여서 장기 보존 을 한다. 그리고 검색이라든지 기타 공개하고 하는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 세트는 매우 정보 지향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 기관과 국가기록원, 그 다음에 영역별로도 정보 시스템 전문가, 다음에 기록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 제도적인 것을 볼 때 현행 시행령,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등에 보면은 전자문서의 프로세스를 많이 전자문서 이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야지만 근거 법령이 있어야지 우리 연구사님들이라든지 실제 생산기관에서 이러한 이런 기록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데이터 세트의 특성을 일단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우리 연구사님들도 직접 피부로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세트를 기록화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정보 시스템의 역사가 구축해서 운영해서 데이터 쌓여 있는 것들이 이제 10년 이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연구사님들이 이거 폐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든지 어떤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 이런 부분들을 몸으로 현재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 데이터 세트, 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해서 데이터 세트를 기록화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뭔가 근거 법령도 있어야 되고 그런다는 요구가 나타난 것이라고 저희는 느꼈습니다.
데이터 세트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범정부 이 포탈에 있는 시스템만 해도 18,000개를 넘는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은 한 데이터베이스의 약 크기가 15테라에 달한다라는 아주 방대하고 개수가 아주 많고 한 것이 데이터 세트 기록할 때 꼭 그래야 되는 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보존 기간이라는 것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담당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시스템 담당자분들은 인터뷰해 본 결과 보존 기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약간 그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있고 다음에 그래서 근거 법령이 이렇게 민원이라든지 전자연구 노트에 대한 30년이다, 뭐 민원 10년이다 이렇게 보존 기간이 있는 법령이 있지 않으면은 이제 보존 기간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보셨고 또 책정이 물론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의 특성상 토지 대당이라든지 건강보험료에 정산하는 것들은 사람이 살아있고 한 동안에 토지가 있는 동안에는 평생적으로 영구적으로 거의 영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존 기간을 이렇게 책정하기가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세트의 관리 주체가 복잡하더라. 그러니까 요즘 같이 연계된 시스템도 많고 기관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스템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자인지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복잡한 이해관계의 복잡도가 많이 높습니다. 다음에 전자문서와 물론 다른 것이 많이 있는데 예를 한 가지 보면 단위과제 로 우리가 그 아래로 기록물 처리를 만들고 분리하는 식으로 데이터 세트를 보면은 한 업무에 대해서 데이터 세트, 그 시스템의 데이터를 뭐 생산하고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부서가 여러 개, 2개 이상인 곳이 많다. 뭐 단순히 생각해도 계약 관련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부흥 중에 산림 사업이 있었는데 산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전 과정을 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그 단계에서는 계약 부서에서 하고 실제 그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올렸을 때 그 데이터들은 업무 진행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분류 체계로도 매치시키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 방안으로서 이제 그 다음에 5가지 일을 하고 이와 같이 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6개의 대표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실사를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기초 조사를 할 때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작성할 것이냐 하는 기초 조사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방법론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세트라는 것을 규정을 할 때 어느 걸 기록으로 해서 관리하느냐를 규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뽑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업무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구조 이것들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배열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데이터 세트 관리 기준표이고요. 이 안에는 기록 관리 기준표처럼 물론 기록 정보 관리 정보들이 보존 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그 설명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세트 관리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 기간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준비 단계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변화되는 단계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 설계를 하였고요. 다음에 현행 법령을 검토를 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정돼야 되거나 신설돼야 되는 조문들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뭐 기록물 관리 대상으로서 크게 그 위에 정의에는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시청각 기록물을 해야 된다, 뭐 회의록 현재 이렇게 몇 가지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그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관리 대상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조문이 필요할 것이고요. 시행령엔 더욱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가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이 필요한 것을 이제 필요를 받고 저희가 그에 대한 개선안을 내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세트 조사 분석 방법론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보고 데이터 세트를 뭐가 있는지를 어느 규모로 정할 것이냐라는 방법론이고요. 우선 크게는 기능을 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모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요.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그 구조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그거를 거기 일어난 건건이 그걸 기록으로 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큰 데이터베이스 큰 단위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그 업무 단위가 크고 또 기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어느 데이터를 데이터 세트라는 데이터 세트를 관리하나 정해지면은 이렇게 관리 기준표를 작성을 하시고 이내에는 보신 것처럼 시스템 정보, 그 다음에 기록 관리 정보를 둡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 정보에서 어떤 처분을 한다, 폐기를 한다거나 이관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보존을 한다거나 했을 때 어떤 단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민원이다, 고충 민원이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의 성격이 고충 민원인 거, 민원의 성격이 일반인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보고서가 일반 보고서인 거, 그 다음에 전자 노트인 거, 이런 식으로 그런 단위를 조건을 정해주시고 기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근거 법령이 있어서 그 법령에 의해서 몇 년이다라고 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존 기간 정하시고요. 근데 뒤에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관리 프로세스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준비 등록, 그다음에 생산 기관에서 기록 관리, 다음에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의 기록 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현업 시스템 담당하고 시스템의 업무 담당이죠. 그다음에 시스템 담당하고 실제 기록 담당하고가 같이 협업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계속 기록 관리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세트를 물론 데이터 세트는 개념적으로 전자문서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전자문서하고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아이고. 자, 우리가 현재 전자문서에서는 단위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 세트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단위 기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단위로 데이터 세트를 관리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서로 데이터를 거기서 뜯어내서 이렇게 폐기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다음에 특별히 보존기관에서 보면은 현행에서 13, 5, 10년 연구 이렇게 있는데 보존기관은 데이터 세트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1년부터 연구까지 개별적으로 시스템에서 책정을 하여서 설정을 하는 식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산일도 매우 다른데 전자문서 같은 경우 우리가 올해 하고 종결하면 이제 내년도부터 기산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데이터 세트는 종결이라는 것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가 접수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몇 년을 세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민원 처리 답변이 다 달아지고 완전히 됐을 때 이때 해야 될 수도 있고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산일도 데이터 시스템마다 모두 특별히 분석을 하여서 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론 기록물 정리 이런 부분이 우리는 있는데 데이터 세트에서 정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기록관리 기준표에 있는 내용들을 시스템이 변경되거나 하였을 때 그 내용들을 현행화하는 것이 기록물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존을 보시면은 보존 방법도 보시면은 뭐 영구 보존 포맷으로 바꾸고 장기 보존 포맷 하는데 지금 있는 애니어라든지 뭐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보존 포맷들이 있는데요. 그만 아니라 보존 방법은 생산 시스템에서 계속 보존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데이터 세트의 그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관 후에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필요하다면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폐기하는 데 있어서도 현행 전자문서는 영구 파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데이터 세트는 그 데이터 세트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면 보존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세트 관리를 위한 법 제도는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로 신설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록물 관리법이 또 개정이 돼야 되는 내용이 1세부에서 제한이 되었는데요. 데이터 세트는 좀 더 특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세트의 등록이라든지 분류라든지 정리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세트 등록한다는 것은 전자문서에서 결제가 완료돼서 편찬이 되고 하는 것이 등록하고는 다르게 데이터 세트 관리 기준표를 등록을 그것을 작성을 해서 그것이 이제 선언이 되는 거죠. 이것이 기록이라고 그때부터 등록이 돼야 된다라거나 보존 기간도 데이터 세트 시스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여서 책정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법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국가기록원 같은 중앙연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중앙기술지원센터라든지 기술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보 시스템의 분석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술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생산기관에서도 정보기술 부서와 협력 조직을 마련해야 되고 물론 이 부분도 어떤 표준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지침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생산기관과 연구기록물관리기관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정보 시스템 부서와 함께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함께 공동으로 분석을 하고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법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기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록관리 담당이 있고 시스템 담당도 있어서 기록관리 우리 연구사님들께서는 전문요원들께서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주관해 주시고 분석을 한다고 해서 같이 참여하셔서 물론 이제 기록 연구사님은 시스템 담당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뭐 이게 어떻게 하는 건 그런 일은 시스템 담당의 협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을 주관을 하고 기록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걸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관리할 것이냐, 뭐 테이블 몇 개를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세트 관리 기준표라는 것을 만들고 나면은 이것을 등록을 하고 향후에 이 계속적인 관리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현행화하여서 변경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 중에는 관리 기준표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 시스템 담당 그리고 국가기록원과 함께 연구하여서 기준표를 더욱 보완하고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이제는 폐기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시스템 담당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폐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폐기 평가를 하여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좀 더 이제 기록 담당이시지만 시스템 관련된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이제 데이터 세트의 기록 관리에 있어서 향후적으로 물론 이번 연구에서 어느 정도의 관리 방안들을 세웠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이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 세트가 워낙 시스템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의
다른 유형의 데이터 테스트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보고 적용해 보는 그런 사례 연구와 함께 향후에 지금 현재 특수한 그 유형의 데이터 세트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은 더욱더 뭐 지금하고 다른 형태의 데이터 세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그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있게 될 그 연구에 있어서 기록 연구사분들께서 각 기관에서 시범 사례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보다 우리가 그 관리 체계를 현행하는 데가 빨리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